这样的在上海的话也不是很多。你提的这个要求，应该很多，身边的人也有。 200대 20, 10대 1의 소개팅이 이루어지는 나라, 바로 중국입니다. 这次女孩子来的不多，我估计可以1:5到1:10，啊，这个比例差距还挺远的。 정부는 어림잡아 현재 중국 내 3천만 명에 달하는 남성들이 결혼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현재 비혼율과 이혼율이 전 세계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이들은 충격적이게도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이혼증을 소홍서라고 불리는 중국판 페이스북에 인증을 하며 자랑스럽게 내비치는 황당한 문화도 존재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혼율의 증가세를 줄이기 힘들어지며 정부 주요 관리마저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해버린 것이었는데요. 지난 5월 중국 국무원 정보판공실은 기자회견을 열고 프링우이 국가통계국 대변인이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보다 많으며 어림잡아 3천만 명 이상이 곤란에 처하게 될 것이다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매체는 일반적으로 결혼은 중국 내 연령, 생활, 민족, 가족 배경 등 수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최근 중국 여성의 경제적 능력 향상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꼽았는데요. 즉, 여성의 경제적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더 이상 평범한 중국 남성들이 눈에 차지 않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상향혼을 못할 바에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중국 상해의 한 공원입니다. 이곳은 중국인들에게 마치 만남의 광장과도 같습니다. 이들은 나이, 성별, 직업, 월급 등 구체적으로 원하는 조건이 담긴 자기 소개서를 들고 상향혼을 시켜줄 남편감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小姐姐今年多大岁数啊？94的。这怎么想的跑到这个人民公园来相亲的呢？就是多一个渠道，那个看一下。相亲了多少次？很多次，还蛮多的。就是这么多次就没有一次就是成功的嘛？就没有碰上喜欢的。没有。您觉得主要是什么原因呢？我要找那个男生是和前女友没发生过关系的，所以这一点是很难的。哎，为什么要执着于没有发生关系呢？每个人不一样吧，每个人的选择不一样。您现在是做什么工作呀？我在创业。在创业，年收入多少呢？目前没有。就是目前还在爬坡的阶段。对。那你对男方啊，除了刚才您讲的那点要求以外，有没有其他硬性的一些要求呢？比如说身高、年龄，然后体重，包括他的收入。主要是他的年薪税后最低60万。这样的在上海的话也不是很多。你对他的年龄有要求吗？年龄我觉得不是择偶很重要的一方面。就年龄无所谓，大多少或者小一点都无所谓。这个不主要。主要就是要上海有房，对吧？对，他要有房。还必须要在市中心吗？我看上次好像拍过你，好像那个上面好像在市中心还要有房，对吧？对。你相信了这么多次，你还相信爱情？我相信有爱情。你提的这个要求，应该很多，身边的人也有对此也有反馈，他们是怎么说的呢？你是指就是说哪方面有反馈？对，包括他的年薪60万，包括没有跟那个前女友发生关系这一类的。那个基本上我跟其他相亲的男生，基本上没有就是后续的，基本上就是见了面之后，然后看着问就是这第一句的时候，后续就没有话题，就是可以就不用再继续了，因为就是基本上大家都发生过关系了。你会不会降低要求呢？不会。那你怎么看待啊现在男女这种关系的？我不想去评论别人，只是对于我自己来讲，在这个择偶方面，我是有这些就是刚才说的这几点要求，还有我会看脸，看脸之后，然后再看两个人是否合适。 비단 이 여성만이 특별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들 여성은 눈에 차지 않는 자국인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다름 아닌 한국 남성. 실제로 최근 들어 45세 이상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 국제 결혼이 증가한다는 점은 수치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공개한 2022년 다문화 인구 동태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17,428건으로 전년 대비 25.1%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그중 2023년 기준 외국인 및 귀화자 아내의 출신 국적은 베트남이 23.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은 중국이 17.8%를 차지했습니다. 즉, 이들은 자국 남성들의 아닌 평균적으로 생활 수준이 높은 한국 남성들과의 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간접적으로 신분을 상승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었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현재까지 이 같은 피해 사례를 대응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정부 기관이 없었습니다. 결국 현 사태를 인식한 대한민국은 이들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초유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법무부가 나서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 실제로 법무부 대변인은 지난 분기 현재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3분기 0.7명까지 떨어졌으며 인구 소멸 이후 국가 위기에 놓여 있다며, 하지만 이런 틈을 타 외국인이 이른바 위장 결혼 등 꼼수를 부리며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불법 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올해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목표는 올해 43만 명 수준의 비합법 체류 외국인을 2027년까지 20만 명대로 줄이는 것이 최우선적이며, 이에 따른 난민법 투표권 역시 손볼 예정이다는 발언을 해버린 것이었죠. 결과적으로 이민청을 설립함으로써 외국인 체류자로 발생하는 문제를 대거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뜬금없이 이미 한국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인이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해외 국적자 중 지방선거 투표권이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는 무려 10만 명에 달했습니다. 수십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지역구가 적지 않기에 이들의 입김은 무시하기 힘들었는데요. 이에 이들은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에 크게 반발하며 그저 반중 정서를 자극하기 위함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는 지적을 하며 대한민국 법무부를 비난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에 법무부 역시 지지 않고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며 기존 결정에 대해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등 수많은 나라에서 선진 대한민국으로 국적을 세탁하려는 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꼼수는 결국 대한민국 법무부의 속 시원한 조치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법무부의 목표인 2027년 20만 명에 달하는 불체자 역시 조속히 추방되어 대한민국이 안전해지길 바란다는 소식 전해드리며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닿을 수 없을 것 같던 구독자 8만에 도달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음 목표는 구독자 10만 명인데 도달할 수 있을지 확신은 없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면 채널 운영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질 것 같습니다. 구독 정말 감사합니다.